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과학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업은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신입생 여러분에게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수업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걸 취하고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서 작용되는 일부 이미지 활용 사진들은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은 스포츠 과학의 이해, 그 중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공에 따른 스포츠의 특성, 또 나아가서 스포츠 전공자로서 스포츠 과학의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포츠 과학의 이해, 스포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스포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요. 또 구글에 스포츠라고 영어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운동 기구, 특히 공과 관련된 어떤 용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우리 남학생은 어쩌면 축구 이런 걸 되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학생도 역시 축구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테니스라던가 골프라던가 또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라던가 아니면 레슬링 종목도 아마 여러분한테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포츠 과학의 이해 중에 스포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포츠, 체육, 혹은 운동, 혹은 뭐가 있을까요? 신체 활동이라는 영역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체육과 스포츠가 많이 혼용되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고등학교까지는 체육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고3 때는 체육 시간의 어떤 빈도가 굉장히 낮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초중고등학교의 시절에서 스포츠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육 시간이라고 표현하겠죠. 그 말인즉슨 체육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딩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매개 혹은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 이걸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전인. 온전전 사람인 자를 써서 전인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체육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죠. 개념적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여러분 스포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축구요. 저는 테니스고요. 저는 농구입니다. 저는 배구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이에요. 어떤 친구는 저는 캠핑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워딩된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 혹은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 운동 경기 자체가 스포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스포츠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 이 스포츠, 체육 이런 것들은요.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출발하여서요. 근대화라는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정형화된 운동 경기라던가
아니면 여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신체 활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국어로 얘기하는 스포츠는 영어로 따지면 스포츠와 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단수냐, 복수냐 이런 개념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공자니까 이렇게 스포츠 복수가 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경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들의 합이에요. 스포츠는요, 야외 운동, 야외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들의 총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영어 스펠링은 SPORT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잠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사전에서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여전히 스포츠라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국 경기, 운동 경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뭐 명사로는 체육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앞서서 교수님이 체육과 스포츠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교육적인 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게 체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줄을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스포츠하고 여기는 또 가로 열고 S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가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즉 스포츠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운동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운동 종목 플러스 알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자랑스럽게 보이다 혹은 즐겁게 놀다라는 개념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죠. 결국 앞서서 얘기했던 스포츠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인즉슨 운동 경기일 수도 있고요. 보이신 그림과 같이 혹은 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 야외에서 하는 어떤 그런 놀이 중심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어로는 그래서 스포츠라고 써도 크게 큰 차이가 없지만 영어로 스포츠나 여기 나와 있는 스포츠나 혹은 이런 스포츠냐에 따라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전공자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학을 전공하는 스포츠 땡땡 전공 친구들에게 이제 스포츠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한다면 여러 유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쯤 되는 유래를 찾아보면 디스포트 아래 이게 디스와 포트 이런 건데요. 디스는 이제 분리라는 원어가 있는 거고요. 라틴어로. 포트는 나르다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리해서 나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래의 노동에서 자기의 일에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른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나른다는 거예요. 분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서 분리된 어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영어로 따라왔더니 스포츠가 되었다가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던 스포츠, 야외 활동 혹은 운동 경기 이것은요 19세기 이후에 근대화되면서 스포츠가 갖고 있던 여러 속성들을 정형화하여서 각 사회나 개인이 간접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현대 사회에서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 체육, 스포츠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스포츠는 어떤 동기나 목적, 기능,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현재에도 진화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전공적인 차원에서 스포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희 학교에는 여러 전공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스포츠 경영 전공 그리고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그리고 태권도 전공이 있지요. 뭐 과거에는 뭐 레저 스포츠도 있었고요. 뭐 유소년 스포츠도 있었고요. 생활 스포츠도 있었고 골프 스포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스포츠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스포츠 경영, 태권도,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동질성과 어떤 이질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매개하고, 스포츠는 운동 경기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스포츠는 야외에서 하는 여러 신체 활동을 총칭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또 체육은요, 그런 신체 활동을 매개하는 교육적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 활동이다. 자, 운동은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신체 활동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는 어떤 것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건데 이것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무엇인가가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접점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경영이 있고요. 스포츠 건강관리도 있고요. 태권도 전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이렇게 접점이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 스포츠 사이언스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포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스포츠 활동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인 스포츠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연과학인 생리학, 역학, 스포츠 의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우리 전공들도 스포츠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이유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질적인 거는요. 체육, 스포츠, 운동 모두는 인간의 신체 활동에 기반한다. 부정할 수 없겠죠. 예, 체육은 신체를 활동 교육적인 거고요. 스포츠는요, 운동 경기 자체이고 야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었고요. 이 스포츠의 야외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비롯해서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엑서사이즈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체 활동을 기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면은 체육은 교육적 신체 활동이지만 스포츠는 경쟁 활동을 기반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는요,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SPORT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운동 경기는요, 경쟁 활동을 기반합니다. 운동은 과학적인 신체 활동이지만 스포츠는 놀이를 포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운동을 통해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스포츠는 넓은 영역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S가 포함이 돼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SPORT, S가 포함하지 않는 전반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놀이가 가장 큰 영역이에요. 이건 뭐예요? 허구적이고요. 예,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큰 범주에 있는 거, 이렇게 가장 큰 범주에 놀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게임 뭐예요? 그 다음 게임은요, 허구적이긴 한데요, 룰은 있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 게임 하시잖아요. 보드게임, 룰 있잖아요. 허구적이고요. 그죠? 내가 부루마블에서 돈을 땄다고 내 돈이 다 아니잖아요. 제가 부루마블에서 건물을 짓고 내 돈을 따면 정말 좋겠는데 허구적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죠. 스포츠는 어떨까요? 조금 더 작은 단위인데요. 스포츠는요, 놀이처럼 허구적이고요. 또 뭐요? 게임처럼 룰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 게임이 없는 거가 스포츠는 있습니다. 뭡니까? 네, 신체 활동을 씁니다. 신체 활동. 자,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한다. 제가 너무 낙서를 했네요. 아무튼 낙서한 걸 좀 지워볼까요? 네, 지웠습니다. 동질적인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체육, 스포츠, 운동 모두 인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체육, 스포츠, 운동 더 나아가서 놀이, 게임, 스포츠를 통해서 그 범주에 대한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스포츠 과학 그리고 스포츠 전공과 어떻게 연관을 되는지 한번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우리 스포츠에 우리가 세 전공이 있죠. 건강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전공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요.
건강 관리가 하는 스포츠는 뭘까요? 뭐라고요? 달리기요? 조깅이요? 선수들이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스포츠 건강 관리는 스포츠라는 SPORT를 통해서 건강 관리하는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고요. 어르신들이 운동하고요. 이런 것들. 또 스포츠 건강 관리는요. 선수들이 경기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퍼포먼싱.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스포츠 경영은요. 그렇죠. 다이어트 시장에 어떤 매니징을 할 것이냐. 어린이들의 스포츠에 참여해서 어떤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을 토대로 어떤 인기 스포츠로 브랜딩 할 것이냐. 다 되죠. 태권도를 통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죠. 태권도 이벤트를 통해서 태권도와 관련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연동되어 있다.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앞선 그림에서 우리가 놀이게임 스포츠성 이렇게 있었는데요. 좀 더 심화적으로 나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운동이라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가 있어요. 자, 운동은 신체를 움직이며 운동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 활동이랑 즉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순환 운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이런 생명 활동 운동 플러스 우리가 체육적으로 얘기하는 근력. 여러분 근력 해봤잖아요. 지구력 해봤죠. 유연성 뭐 이 학교에서는 안 해봤지만 다른 학교 때문에 해봤을 거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쓰는 평형성, 또 순발력 등등의 방위 체력, 행동 체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운동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신체 운동은 생존 자체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것 플러스 알파. 그렇죠. 기본적인 것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스포츠로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 뭐예요? 운동에 소질이 있는, 즉, 운동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 기술.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 되면 직접 생산되는 어떤 직업과 관련된 노동으로 확장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해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신체의 어떤 변화,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역할, 관계의 어떤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또 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화 혹은 어떤 뭐 브레인 쉐이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네, 좀 편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포츠라고 혼용돼서 쓰는 여러 가지 맥락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체육학을 다루거나 혹은 뭐 이제 체육학 원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스포츠 과학부를 들어온 신입생에게 스포츠 과학은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스포츠는 이런 맥락과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화적으로 스포츠의 어떤 사회적 기능, 뭐 개인적 기능 이런 것도 다뤄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에 따른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영 전공 입장에서 스포츠는 신체 활동이고 스포츠는 경쟁 활동이고 스포츠는 놀이 활동입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는 이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 가치라는 세 가지 속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속성 세 가지입니다. 글씨 못 쓰네요. 고유 속성 세 가지인데요. 글씨 잘 써볼게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 아까보다 낫습니다.
자,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요,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신체 활동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초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스포츠는 경쟁이란 관점은 스포츠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기 초월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에 나와서 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붐업시키죠. 부가가치를 만들죠. 엄청나게 큰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놀이를 통한 스포츠 참여 학습. 자, 이러한 산업의 메커니즘은 스포츠가 프렌들리해야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스포츠 참여에 친숙해야 돼야 되고요. 아주 수용적이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산업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어쩌면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의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스포츠 건강 관리는요, 동일한 이 고유 속성을 신체 활동, 경쟁 활동, 놀이 활동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 활동, 생애 주기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 태권도장 왜 다녔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감하려고 다녔고 사회성 때문에 다녔고 또 뭐요? 신체가 건강하려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직접적인 스포츠 건강 관리 차원의 접근이죠. 그 다음은요, 스포츠 경쟁은요, 여기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컵,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오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스포츠는 경쟁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죠. 전문 운동 선수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자, 스포츠는 놀이는요, 놀이를 통한 어떤 성장이죠. 스포츠 건강관리 입장에서는 이게 발육 발달과 관련된 그 연령에 따라서 어떤 놀이를 했을 때 고유수용성이 늘어나고 또 성장에 어떤 촉진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스포츠 건강관리와 스포츠 경영뿐만 아니라 태권도에서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기로서 이런 스포츠 경영 환경과 건강관리 측면의 모든 시장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포츠 경영 전공이든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이든 태권도 전공이든 아니면 다른 체육학 전공이든 간에 스포츠는 고유 속성으로 신체 활동과 경쟁 활동과 놀이 활동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은요, 신체 활동에 가까우면 체육과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경쟁 활동에 가까우면 우리가 스포츠 경쟁, 이건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쵸? 그리고 놀이 같은 경우는요, 여가 혹은 이제 어떤 책에 이제 체험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더 사람들이 많이 하겠어요? 예, 놀이를 먼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경쟁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우리 스포츠 과학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스포츠 과학 안에 있는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과학이란 앞서서 이야기했던 스포츠의 다양한 스펙터클한 뭐 스포츠, 체육, 운동, 뭐 게임, 놀이 등등등 이렇게 나열돼서 어떤 개념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 것을 배우는 우리 이제 학문인 스포츠 과학은요. 결국 이 스포츠 활동이라는 현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스포츠 활동과 관계 있는 생리, 심리, 역학적 양상, 나아가선 스포츠 활동 자체의 유익한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이잖아요. 우리 영어로 하면 디비전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인 것은 바로 이런 걸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학문으로서.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지류의 학문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특히 뭐 교수님은 이제 경영 전공의 교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니징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스포츠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스포츠 과학의 목적은요. 스포츠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스포츠 과학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스포츠 건강관리, 스포츠 경영 전공, 태권도 전공 모두 스포츠를 지도한다는 관점의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를 서비스하죠. 뒤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스포츠를 서비스하는 공통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스포츠 건강관리는 스포츠 자연과학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스포츠 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경기력, 또 혹은 부상당한 선수를 다시 재활, 리비테이션,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의 자연과학적 목적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스포츠 경영 차원의 사회과학적인 스포츠 과학의 의미는 스포츠 활동의 촉진이에요. 어떻게 하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소비자, 참여자 중심으로 스포츠를 서비스할 것인가를 고민해서요.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스포츠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앞서 스포츠 과학이 유익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스포츠를 유익하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요. 더하고 곱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나라가 함께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붐업시키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향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스포츠 과학은요. 삶의 질, 우리가 웰빙이잖아요. 삶의 질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나갔나요? 네, 웰빙. 학문을 넘어서 인류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제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표현을 씁니다만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합니다. 스포츠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과장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경영 전공에 와 있는데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요.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죠. 감소시켜요.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예. 예. 그리고요. 때로는 기능을 부과시킵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요. 곱해줍니다. 삶을 곱해줘요. 즐거움을 곱해줍니다. 때로는요, 스포츠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나누죠. 그래서 저는 감히 스포츠로 가감승제. 제 모토인데요. 스포츠로 가감승제입니다. 스포츠로 또 글씨를 못 쓰네요. 가감승제 합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은요, 결국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기능적이고 재활적이고 회복적이고 오락적이고 사교적이고 청취적이고 이런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토대로 해서 인류의 삶의 질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체적인 어떤 효과, 역량, 기능, 사회적인 효과, 역량, 기능, 정서적인 역량, 효과, 기능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 스포츠 과학의 의미는요, 건강을 위해 단순하게 운동하는 것을 지도하는 영역부터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서 재활하는 영역, 시니어 스포츠를 이끌고 즐거움을 위한 스포츠를 만들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스포츠를 만들어가는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 스포츠 과학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걸 넘어서 다이어트와 같은 촉진 활동을 만들고 시니어 스포츠 사업을 키워서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즐겁게 만들고 태권도를 산업화하고 이벤트화하여서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운동 재활 사업 퍼포먼스 시장 그것들 뭐라 그럴까요? 이끌어내고요. 또 여가에서 레저 활동을 중심으로 시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전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컨텐츠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 전공자로서, 체육학 전공자로서 스포츠 과학의 의미를 둘 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스포츠가 여러분이 지금은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헬스장에서, 아니면 경기장에서, 아니면 수영장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 어디에서든 스포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의 서비스적 특성,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전공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근사한 PT샵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서비스잖아요. PT라는 퍼스널 트레이닝, 피지컬 트레이닝 서비스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지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생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나? 나 트레이닝 방문을 할 줄 알아? 실제로 지도한 경험이 있어? 혹은 이거를 하려면 법적으로 무슨 자격이 필요하지? 이 규모에 따라서 내가 언제 열고 언제 닫고 사람은 몇 명 쓰고 이런 운영 계획은 어떠하지? 손익분기점은 어떻고 재무구조는 어떻지?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기타 등등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스포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접근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어, 스포츠를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에서 이제 단원이 끊길 것 같다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이 스포츠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현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다양한 학문들, 생리심리역학, 뭐 교육 경영, 사회 많습니다. 그거 말고 또 영양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융합해서 과학적 지식을 획득해서 뭐를요? 스포츠를 서비스화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스포츠 과학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서비스, 스포츠는 여러분들 전공자로서 제공해야 될 가치가 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